강경화 시부 독서 모임 독립유공자 멤버십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옥대첩에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좀 뒷목 잡을 일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구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 연대 명예교수로 이미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오늘 일제 말기 때 5명이 모여서 선생님하고 같이 독서회를 몇 달을 했는데, 이 독서회를 한 거를 가지고 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유공자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약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거든요. 아무래도 유공자, 독립 유공자로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러면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로서 포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포상 신청을 해서 요즘 들어서 현충원에 친일이라는 그런 혐의만 있는 것만으로도 파묘를 해도 좋다고, 파묘한다고 지원금을 무려 2,500만 원을 지원을 한 국가보훈처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금방 이 양반 국가유공자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혜원의 아버님은 왜 그러냐? 뭐 좌빨이었는데도 이분이 좌익 경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뭐 일가친척 10명인가에 150만 원씩 다 연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분도 뭐 당연히 하겠죠. 뭐 강경화부터 시작해서 강경화 남편 다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묻혀져 있었던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77년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어요. 그리고 1979년에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까지 받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정말 굳이가 아니라 굳이 이분에게 유공자, 독립유공자로 돼갖고 이분의 일가 친척에 강경화 딸 3명부터 시작해서 남편 시누이 이렇게 하면은 이 집이 또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30명한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이 연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이 띵호아 몇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신청한 사람은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강경화 장관하고 이제 바로 옆 부서에서 이제 근무한 적도 있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웃기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주 돈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때 연대 교수고 강경화 장관은 이 지하철에 이 아나운스먼트 알바도 하고, 그때도 이제 프리랜서로 우리가 뉴스를 쓰면은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둥바둥 거리면서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막 그렇게 살 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쓰럽고, 그 다음에 정말 같은 근로 여성으로서, 직장 여성으로서, 아유, 저렇게 그냥 벌어먹고 살려고 참 고생하는구나. 근데 제가 강경화 장관을 그때 더 제가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한 건 이 남편 때문이에요. 이 남편이 자기는 연대 교수, 그때 연대 교수 월급 많이 받았어요. 강경화 장관은 그 당시 그냥 이 번역 알바, 통역 알바였는데 생활비고 이 모든 거를 다 반띵을 하자고 한 거예요. 미국식으로. 근데 그때만 해도요, 1980년 이런 때라서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다 여자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가도 높고 그러지 않아서 남자 한 명이 1970년대에는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요. 1980년대에는 남자 한 명이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으면 4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러지 않고 미국식으로 반띵을 하자고 해서 강경화 씨가 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디오를 산다고 하는데 그 비싼 오디오도 반띵을 하자고 해갖고 이혼하라고 제가. 아니 그 비싼 오디오를 남편이 듣는 건데 왜 반띵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약간 맹한 데가 있어갖고, 그래도 뭐, 저도 집에서 같이 살면은 가끔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반등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럼 하세요. 제가 이러면서 신경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돈에 대해서 엄청 나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요트 타는 게 지금 취미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 남해 쪽에서. 근데 이 남편이 그동안 강경화 장관하고 이 남편하고는 사실은 이제 뭐 조론은 아니지만은 각각 이제 떨어져서 사는 거죠. 강경화 장관도 20년 동안 외국으로 뭐 스위스로 유엔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다니고 이 남편은 또 한국에서 그냥 따로 살아서 이렇게 부부가 이른반 부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강경화 씨가 장관이 된 뒤에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담 세크리터리 남편이라고 이러면서 막 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또 받겠다고 그렇게 돈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볼게는 정말 이 심리는 뭐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우리 마누라 좀 있으면 장관직이고 떨려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부랴부랴 저는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훈처장 뭐 피우준이 못지않게 피우준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정부에서 말하고 이수진이라는 애가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친일파들 무덤 이거 막 파묘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2,500만 원 되는 게 보훈처 아닙니까? 이거는 보훈처가 아니라 진짜 배훈처입니다. 배훈처. 거기에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6.25 때 숨진 수많은 학도경부터 우리 순국 서련들의 그 묘에다가 칼을 꽂은 게 저는 보훈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묘에다가 정말 저는 문재인이 현충원에 가면은 정말 거기 있는 순국 서녀들이 귀신이 돼갖고 다 나타나서 진짜 문재인이 혼 좀 빼놨으면 좋겠어요. 저 별로 혼도 없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말하자면은 이 한다는 거 국가보훈처에다가 포상을 해갖고 유공자가 된다는 거 몇천만 원을 평생 받겠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외무부 장관 남편의 재테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오히려 외무부 장관이고 뭐 이러면은요 할 것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거는 뭐 신보라라든가 강효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하여튼 같은 급이에요. 더 나빠요 이게. 왜? 외교부 장관 공간 장관 공간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 공간보다도 더 좋아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왜 외교 사전들을 많이 불러가고 파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좋은 데에서 공짜로 살고 월급 받고 맨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국민 세금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감비아 같은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강경화야말로 물 어디까지나 예스 마담이잖아. 그냥 문재인이 민주당이 청와대에서 하라고 하면 네네네 이러면서 인형이었던 거죠. 근데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못해갖고 정말 강경화가 근로 여성이니까 또 미국을 잘 아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딴 그 주사파 불구족적한 놈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강경화 장관 그 좋은 카드다 이렇게 한 제 얼굴에 강경화가 완전히 구정물을 끼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죄합니다 몇 번이나 몇십 번쯤 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강경화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또 시아버지 이거 보훈 국가유공자가 돼갖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 잡숴서 친척끼리 다 나눠 갖겠다? 왜들 이러십니까? 그 다음에 강경화 씨도 그러면은 말려야죠. 응? 그거 하지 마. 정하고 싶으면 나 장관 내려온 뒤에 해. 이 정도 남편한테 못합니까? 제가 보기엔 강경화 씨는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판에서 있으면서 그냥 인형 노릇하는 재미, 파티걸의 재미에 들렸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신보라나 강효상이처럼 뭐 공단 이사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세균이 그냥 무릎 꿇어갖고 정세균이 꼬랑지로 가든지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장관 서열 1위가 사실상 외교부 장관인데 이거는 국가적인 개망신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씨, 제가 내는 세금을 4개월 동안 뭐 독서 모임하고 옷고 치렀다고 해갖고 아버님한테는 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님한테? 지금요 목숨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에도 국가유공자 되지 못해가지고 평생 그냥 감옥에 있어서 몇십 년 되는 분들도 증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국가유공자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양심불량입니다. 그리고 진짜 국가유공자 되면은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반쯤 해가지고 오히려 아버님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유공자 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보전비라든가 지원비라고 해갖고 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부라고는 땡전 한 푼도 안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4,700만, 5천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